공통적으로 좀 약관에 써 있는 부분과 분쟁이 있었던 부분들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수술비 특약에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네, 절단, 절제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에 준하는 어떤 행위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예전 약관에는 이 문구가 없었어요. 신의료 기술에 포함이 되면 그것도 수술로 인정한다. 최근 약관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이렇게 뭐 잘라내고 뭐 이런 수술을 안 해도 수술 기법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신의료평가기술위원회에 등록된 치료도 수술로 절단, 절제, 준하는 수술로 인정을 하겠다. 수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흡인, 천자, 신경차단, 그리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술로 이제 소송을 많이 가게 되면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는 이제 광범위하게 정의한 거라고 보는 거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이 아니면은 수술을 가도 된다. 수술이 아닌 것들은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약관들이 또 있습니다. 원래 레이저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레이저 시술은 눈에 이제 하는 레이저는 포함을 한다. 근데 다리끼, 콩다리끼,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레이저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수술에서 제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약관들도 있습니다. 흡인은 우리가 침생검이라고 물어보셨죠. 갑상선이나 유방 결절이 좀 있다 하면은 검사하려고 침으로 그 조직을 살짝 떼어내가지고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천자는 예를 들어 물이 차신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악성인지 양성인지 뭐 그런 거 보려고 그 복수를 빼내는 시술이 있어요. 이거를 천자라고 하고 뇌에 있는 척수액이 허리까지 가요. 수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요추에 있는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수막염이 있는지. 신경차단 다 아시죠?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뭐 신경차단 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약물만 주입을 하는 거라서 수술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로 넣어서 봤는데 이거는 복강경이나 뭐 관절 내시경은 수술이 안 된다 싶으면 수술 못하고 그냥 나오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검사 목적으로 하는 거는 수술이 아니에요. 치료를 같이 들어가면은 그건 수술인데 검사만 하고 나는 건 수술이 아니다. 관절 내시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염증이 있으면은 카메라를 넣어서 거기서 염증을 이제 긁어내거나 절제하기도 하는데 절제나 절단이 안 들어가면 단순히 검사만 하면 수술이 아니다. 보험의사들이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수술비 약관에 또 이렇게 수술이 아닌 것들 예시를 다 넣어놨어요. 체열 충격파 치료 우리가 4세대 실비에서 비급여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체열 충격파 쇠석술은 원리는 비슷한데 아예 시행 목적이 다릅니다. 체열 충격파 쇠석술은 밖에서 이렇게 음파를 쏴가지고 이거를 깨뜨리는 시술이에요.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고 일단은 예시를 들어놨어요. 보험회사들이. 체열 충격파 치료는 당연히 수술 아니겠죠. 근데 체열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게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면책이에요. 근데 그 전 약관에서는 규정을 안 해놓은 약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관에서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도 수술이 해당이 한다고 봤어요. 뭐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흡인, 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단, 정제하는 경우를 생체 조작을 가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 흡인, 천자 등 신경경 차단 여기에만 해당이 안 된다면 그래도 넓게 해석을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예시를 들어놨으면 면책, 그 예시가 없으면 보장이 된다. 우리 그냥 베이거나 찢기거나 하면은 꼬매는 실수하잖아요. 창상봉합술은 당연히 수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꼬매는 거기 때문에 찢어지는 상처가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은 거기에 뭐 모래가 묻거나 흙이 묻거나 뭐 기름이 묻거나 해서 상처기가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살이 좀 많이 찢겨져서 막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살이나 오염된 부분은 제거를 하고 꼬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거를 변연절제술이라고 해요. 창상봉합술만 하면은 수술이 아니에요. 이게 변연절제술이 들어가면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변연절제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처 깊이가 깊어가지고 근육층까지 찢어졌어. 깊게 찢어졌어.
그러면 변형 절제술 이런 재방 수술 없이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예를 들어 실비 첨부하면서 뭐 세분역서 같은 걸 제출을 했어요. 창상봉합술 그래서 진료 수가 코드가 여기에 기재가 되거든요. SB02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저 진료 수가 코드별로 이게 단순히 그냥 피부만 봉합한 건지 근육층까지 봉합한 건지 변형 절제 수술이 포함된 건지 수가 코드별로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고객이 나 병원 가서 찢어진 거 꼬맸어 라고 하면서 이런 영수증 세분 영수를 준다. 그럼 우리 한번 봐볼 필요는 있지. 수가 코드에 변형 절제술이나 근육 봉합까지 포함되는 수가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럼 고객이 이거 수술비도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단 절제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절개라는 행위가 또 있어요. 날카로운 도구로 공간을 열어 넓히는 행위.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를 내는 거예요. 기관 절개술이라고 해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혼자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곧 인종을 앞두신 분들, 그런 분들 호흡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관, 여기 목 부위를 잘라내가지고 호흡할 수 있게끔 삭관을 하거든요. 그때 그 기관을 잘라내는 기관 절개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엉덩이 종기 나신 분들, 찢어가지고 고름 짜내잖아요. 이런 수술도 이제 수술이 아니에요. 전기 소작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막대기로 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염증 생긴 부분을 태워서 없애는 걸 소작술이라고 해요. 절단 절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책인데 아까처럼 그 포장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로 들어놓은 거에 전기 소작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면책이고 그런 예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탈구가 됐거나 골절을 했을 때 째서 수술을 맞추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자기 손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코뼈 부러지신 분들 그거 뭐 이렇게 봉합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거든요. 이거는 절단 절제가 안 들어가죠. 당연히 수술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근데 명시되지 않는 약관에서는 저런 행위도 수술에 포함이 된다. 항상 이렇게 절단 절제가 아닌 걸 수술로 인정하는 거는 흡인, 천자, 심장 차단이 아니면 수술로 봐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깨에 모식견 있고 그러신 분들 이렇게 마취 해놓고 의사가 막 이렇게 돌리나 봐요. 저것도 당연히 절단 절제 없으니까 무조건 수술 아닌 거고 갑상선 결절이 있으신 분들 많이 시행하는 건데 결절이 있으면 이렇게 침을 이렇게 넣어요. 침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태워요. 그래서 없애는 건데 이것도 절단 절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시로 되어 있지 않은 약관에서는 저것도 수술로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수술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크고 뭐 2번 이상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기준이 있어요. 어쨌든 저 고주파 열 응고술도 무조건 면책은 아니다. 티눈을 옛날에는 그냥 칼로 이렇게 도려냈었는데 티눈 부분에 냉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괴사를 시켜서 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단 절제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시술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보험회사 약관 개정하면서 이거 다 보장 안 된다고 다 넣어놨어요. 그 전 약관에서는 저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 다 면책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판례가 나왔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퉈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막 과다하게 청구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것도 이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중이염으로 고름이 차신 분들 고막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잔을 넣는 시술이거든요. 이것도 절단 절제가 아니라 그냥 절개만 하는 행위라서 이것도 수술이 아닙니다.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 배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넣는 시술을 하거든요. 또 단순히 절개만 하는 행위라서 수술이 아니고 중심 정맥관 시술이라고 해서 항암 약물 치료 받으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좀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을 해요. 이런 것도 수술이 아니에요. 하지 정맥류도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레이저나 고주파 요법으로 밖에서 그냥 쏴주는 거는 이거는 수술이 아닙니다. 우리 하지 정맥류도 예전에 좀 클래식한 방법으로 째가지고 정맥 잘라내고 그런 수술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하지 정맥류도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또 나뉘어요. 기준이 또 달라요. 치료 목적에 해당이 돼야지만 잘라내는 수술은 보상이 된다. 레이저법이나 고주파요법 수술이 아닙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도 또 기술이 또 좋아졌어. 정맥류에 이런 관을 넣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접착제를 넣어요. 그래서 정맥을 좀 피게 하는 시술을 하는데 그 배나실이라고 하거든요. 저것도 보상 안 합니다라고 이제 넣어놨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면책 규정이 없었을 때는 또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IPL 김이 죽은 게 수술 아닙니다. 허리에 시행하는 뭐 신경성형술, 풍선확장, 신경성형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꼬리뼈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어떤 약물을 주입하거나 그런 시술들이거든요. 절단 뭐 절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면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또 규정하지 않은 약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수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약물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협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하고 경막, 외곽하고 협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착을 이렇게 떼어내요. 박리를 한다고 하죠. 그 박리하는 행위가 절단 절제랑 유사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아까 말씀드린 주사기 약물만 넣는 거, 그건 수술 아니에요. 치아는 어차피 실비나 이렇게 치아 관련 질병은 면책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수술비도 다 똑같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에 관련된 질병은 어떤 수술을 해도 그냥 다 면책이다 보시면 되는데, 치아 질병은 K코드로 들어가는 질병 코드가, 근데 치아를 상해로 다치면 S코드가 들어가요.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수술로 해당이 돼요. 상해였을 때만요? 네, 상해였을 때. 중수술비는 이제 이따 할 건데, 지금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거 수술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근종에 시행하는 수술인데 신의료 기술에 등재된 치료법이에요. 아까 그 수술의 정의에서 신의료 기술에 등재된 시술도 수술로 보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오래된 약관에는 신의료 기술을 못 포함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는 약관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신행동, 임신 관련, 선천성 이런 것들은 다 실비에서도 다 면책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임신 중에 자궁 경부 무력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산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 봉축술이라는 걸 합니다. 맥도날드 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합니다. 왜 면책을 하냐면은 수술 확인서에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O 코드를 넣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 확인서의 질병 코드를 자궁경부 무력증 N88 코드를 넣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임신 출산과 관련된 원인이 돼서 수술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비만도 면책이라고 손해보험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명보험은 비만 면책 규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비만은 우리가 의료급여 혜택이 안 됐었어요. 근데 비만이 뭐 BMI 수치가 어떻고 뭐 합병증을 동반하고 이러면은 국가에서 의료급여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뭐 위절제술이라든지 이런 거 싸게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위소매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묶는 수술이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아예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검, 절제 등의 치료 전에 조직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를 떼어내거나 채취한 경우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검사 목적으로 조금만 떼어낸 거를 생검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술 확인서에 생검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을 안 해줘요. 점 빼는 건 당연히 면책인데 아까 눈에 대한 레이저 수술만 인정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애기가 태어났을 때 화염상 모박, 몽고반점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몽고반점 이제 크면서 조금 없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저런 거는 안 없어지나 봐요. 계속 놔두면은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고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레이저 수술을 해요. Q81.5라고 되어 있는 질병 코드로 레이저 수술했다 그러면 보상을 합니다. 선천성 질병은 다 Q가 붙어있어요. 사마귀는 면책으로 다 돼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은 당연히 면책이에요. 수면 무호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질병 수술비였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1호종 수술비죠.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나누는 수술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로 또 나누게 돼요. 관열, 그러니까 피를 보고 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째서 수술하는 거고, 비관열 수술은 간단한 레이저나 뭐 피를 안 보는 수술,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관열 수술이면은 조금 높은 종으로 올라가는 거고, 비관열이면은 뭐 1종이나 2종으로 낮은 보험금을 하게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약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근본 근치라는 거는 수술을 통해서 아예 절제를 해가지고 완치를 해버리는 수술이에요. 예를 들어 위암이 있어. 암세포를 아예 절제를 하는 거를 이제 근치 수술이라고 합니다. 항암 방사능 수술은 근치 수술이 아니죠. 경피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경피점. 개도술, 개흉술, 개복술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몇 종 수술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했어요.
엽종 수술에 들어간다.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퇴 동맥이나 우리 요골 동맥 거기에 관을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심장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좁아진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이 이제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동물관 같은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쫙 벌려줘요. 그런 시술인데 절단 절제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종수술에서 다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카테터를 넣은 거니까 88번, 88-1로 들어가서 3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종수술배는 암수술도 포함이 됩니다. 암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찌가지고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암이나 그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봉급이 많이 나오는 5종은 관열적 피를 보면서 째는 수술을 하고 근치 수술, 완전히 암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을 때 5종이에요. 내시경을 하면은 이건 3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여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는 3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5,000 라드 이상을 해야 3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만 아이프라고 해서 이거는 뇌 종양에 많이 시행을 하는 건데 뇌 3종 5,000 라드 방사선량 이거 보시면은 요즘은 라드로 표현을 안 해요. GY 그레이로 표현을 해요. 100 라드가 1 그레이, 60 GY라고 돼 있어요. 30회에 걸쳐서 60 G 그레이를 쐈다. 그러면 공 2개만 붙이면 돼. 라드로 불러요. 1000 라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질병 수술비 번 보면 같은 종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지급을 하고 365일년이 지나야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티눈이 문제예요. 티눈 나는 사람은 계속 나요. 근데 이게 한 번 수술할 때 많이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5개, 6개인가? 그 정도밖에 제거를 못한대요. 수술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수술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제 난리가 났던 게 가족이 다 티눈이 잘 생기는 체질이었나 봐. 몇 년에 걸쳐서 몇천 번을 이렇게 수술을 받은 거예요. 18개였던가? 보험도 엄청 많이 가입하는 거야. 자기 벌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보험에서 소송을 막 엄청나게 걸었어요. 이게 티눈은 같은 질병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종이 위에도 있고 대장도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용종이잖아요. 이거 같은 질병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게 부위가 다르면은 다른 질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티눈도 여기에 있는 티눈하고 여기에 있는 티눈하고 다른 부위에 있으면 다른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 보험 판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나눠놓은 신체 분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 판결에서는 보건복지부 그거는 그냥 뭐 진료주가 산정하는 거에 쓰는 거고 이 사안에서 적용하기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위가 다르면 그냥 다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판례만 가지고 면책을 하는 거예요. 자, 일호종 수술비에도 횟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규정을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일호종 수술은 다툼이 좀 없다. 같은 질병이라는 거는 코드 세 번째 자리까지 동일한 것이 같은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